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8일 남았습니다. 네. 제가 앞에 오프닝에서 말하면서 저도 놀랐어요. 다음 주면 새 대통령 땡땡땡이 나옵니다. 바로 시작해요. 투표 끝나면 바로 다음날 시작해요. 임기가. 그렇게 되죠. 이 인수위 과정이 없어요. 그렇죠. 이번 조기 대선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D-10일, D-15일 이럴 때 느낌이 없다가 다음 주면 새 대통령이 나온다 하니까 느낌이 확 옵니다. 국회의사당에 지금 그 축포 같은 거 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난 주말 뭐 엄청나게 후보들 열심히 뛰었고 TV 토론도 있었고 사전 투표도 시작되고 그랬거든요. 네. 각 후보들 행보 어떻습니까? 일단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죠. 부자 몸조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생 회복이 우선이라면서 다른 이슈 자체를 좀 없애버리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어제 오랜만에 기자간담회 열었거든요. 네. 모두 발언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비상경제대응 TF를 꾸려서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어요. 예. 반면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중요하지만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최근 그렇게 취하고 있는 기조에 대해서도 당장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못합니다. 라고 선을 그었어요. 특히 민주당에서 요새 그 대법관 수를 30명에서 한 100명 정도로 늘리자는 법안, 네. 그리고 변호사 자격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그런 거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내가 이미 지시를 했는데 누가 또 개별 입법을 내는 겁니까? 라고 답을 하면서 사실상 좀 의원들을 꾸짖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법안 말하는 거죠? 네, 비법조인 대법관 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은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은 아니다. 이제 선을 그었다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 언론개혁 관련한 질문도 어제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이나 언론자유 위축 우려 이거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급한 일 아니니까 나중에 생각해보죠 라고 하면서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요 지점은 제가 어제 민주당 선대위 한 고위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취지는 민생 회복이 먼저다라는 차원에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만 표현이 좀 신중하지 않아서 아쉬웠다라는 지적도 선대위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 의원들도 지금 그 전화를 좀 주고받으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지지율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 우려 내용을 좀 간추리면 최근에 지지율이 좀 낮게 나왔고 좀 이렇게 추세가 부정적인 여론조사가 나왔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쪽은 이미 90% 정도 결집이 이미 됐는데 저쪽은 80%밖에 결집이 안 됐으니까 더 따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비상계엄 프레임 때문에 밖에다가 당당하게 나 김문수 찍을 거다라고 말 못했던 샤이 보수, 샤이 김문수가 앞으로 결집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흐름에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 어제 기자간담회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사실은 기자들과의 접촉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아주 작심하고 긴 시간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응답들이 있었던 것들 주목이 되고요. 김문수 후보 행보로 가볼까요? 김문수 후보는 보수 결집 안 그래도 그런 그 여론조사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0점 맞추기 연이틀 박정희 행보를 걸었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TK 대구 경북을 돌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찾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하나로 뭉쳐서 반드시 이겨달라라는 지지 메시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인 어제는 충청권을 돌았는데 충북 옥천에서 유경수 여사 생가까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수적 통에 계승하는 후보다라는 걸 좀 드러내는 행보들을 보였고요.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좀 차별화하려는 전략. 당무 개입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당내 선거, 공천, 인사에 대통령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당헌에 명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가 기자간담회 길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낸 것에 대응하듯이 김문수 후보도 어제 이 당무 개입 차단 장치 만들겠다 이런 것을 새로 던진 거네요. 네, 또 하나 사전 투표 참여해 달라기 부정선거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 안에
그래서 나도 사전 투표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사실 김문수 후보는 과거에 뭐 사전 투표 부정선거 이런 얘기들을 광장에서 많이 했던 어떤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그 발언과는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일화와 관련된 움직임들은 어땠어요? 단일화 관련된 움직임은 좀 뒤에 다시 한번 따로 따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볼까요? 예. 예, 김준일 평론가. 예. 행보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전 앵커가 뭐 8일 남았다 다음 주다 네. 그랬는데 이번 주에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사전 투표. 사전 투표. 목요일, 목요일부터 금요일. 목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 이틀 동안 사전 투표하고 그 앞에 이제 있는 게 화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마지막 TV 토론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블랙아웃, 깜깜이 기간. 예, 예. 블랙아웃 일주일 동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발표가 안 되니 이제 추정 이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하는 나라 거의 없거든요. 그런 예, 얘기가 예. 많이 나왔는데 아직 우리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블랙아웃 예, 기간이. 대선 선거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까먹고 안 보시는데 좀 이런 것도 좀 고쳐라.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숨가쁘게 돌아가요. 숨가쁘게 지금. 지금 이제 막바지 이제 징크스 뭐 좀 재미로 징크스를 몇 개 말씀드리면은 이번 선거에서 징크스가 이제 사실상 무조건 깨지게 돼 있는 게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무조건 깨진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다른 사실상. 후보들은 지금 다 제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위 후보가 워낙 강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상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제 가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징크스가 뭐가 있냐면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지지율이 역전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대선 기간 동안. 지지율 그래요. 나중에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들춰 보면은 블랙아웃 기간 동안 지지율이 뒤집힌 경우가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요일부터 그러면은 내일까지 이제 뭐가 확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말하는 건 2012년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그때 예를 들면은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골든크로스로 추격했다. 이게 추세선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때 이제 문재인이 깜깜이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동안 뒤집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막상 열어보니까 이제 한 2% 포인트 졌잖아요. 51.6대 그때 49.8이었나 하여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은 지금 이제 이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을 하면서. 근데 이게 요 하루 이틀 사이 오늘 내일 사이에 뭐가 다 벌어져서 이게 다 확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니까 오늘 내일에 그러니까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좀 지지율이 오르는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오르는 거가 고무되어 있거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보수층에서 유보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일어나게 그렇죠. 된 배경, 원인, 그리고 이제 탄핵에 대한 입장이 갈려 있고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외부에서도 뭐 이준석 후보가 갈려 있고 그러니까 근데 막판에 이제 결집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재명 후보 쪽은 그래서 이거 구호를 다시 이제 내란 심판 쪽으로 좀 세게 프레임 쪽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런 부분 많이 강조했죠. 다른 거보다도 내란 심판 그리고 아예 율동 금지까지 내렸습니다. 율동 금지요? 국회의원들 가서 선거 유세장에서 유세장에서 춤추지 마라. 왜요 그거는? 비장한 선거다. 이번 내란 심판 축제 느낌이 아니다. 축제 느낌이 아니다. 그리고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니 이제 긴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알고 보니 진짜는 김문수 뭐 이런 구호들을 이제 해서 김문수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이제 매력 뭐 아니면 청렴 뭐 이런 거를 좀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 뭐 이준석 그 개혁신당은 이제 이재명을 잡을 사람은 이준석. 뭐 요게 사실상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쏠리면서 이게 막판이 되면은 어쨌든 1, 2위 후보한테 쏠리면은 이게 지금 대략 정도 지금 두 자릿수 10% 정도 찍었는데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우리 얘기할 때 단일화 문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세게 좀 선을 긋고 이준석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이게 어느 선거라 고질병인데 또 이제 허위사실 유포 고발전이 지금 양당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고발을 한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안 한 것들도 많고 실제로 한 것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일단 말로는 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한 게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던데. 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거를 다 이제 뭐 수사기관에 확인은 못 해보니까 접수를 해야 하는 거지. 일단은 말로는 다 한다 그랬습니다만 실제로 안 한 것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가 지난 24일에 경북 상주 유세 중에 유권자로부터 문경사과 한 바구니 그리고 상주 곶감을 받았는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래서 고발한다고 했거든요. 이건 지적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고발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말로 사실 서로 막 이게 한 건데 저는 뭐 민주당한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아직 법이 있지만은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 부분을 본인들이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법안 냈죠. 근데 그 말로 한 거 가지고 자기네들은 또 다 고발을 합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서로의 이제 전쟁 같은 거니까 좀 이제 좀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좀 제발. 그리고 옛날 같으면 이거 취하를 사실상 했어. 그게 옳든 그르든 옛날 대선에는. 근데 이제는 취하도 안 해요. 서로 괴롭히고 전쟁같이 하고 조금 이런 것 좀 이런 문화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금요일에 있었던 두 번째 TV 토론도 여러분 유심히 보셨죠? 어떤 부분이 제일 귀에 꽂히셨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 2부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과 함께 대선 기획 2탄, 새 정치인들의 이 토론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 아까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뭐 경기도지사 출신이 된다. 1, 2위. 이 얘기는 조금만 더 정돈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8일 남은 상황이고 1, 2위 후보 중에 될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출신이 되는 거다. 그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8일 안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3위, 4위, 5위, 6위 후보들 어떻게 또 이 갈면서 열심히 뛸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1, 2위 안에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네, 홍준표의 이준석 지지? 자, 이게 단일화 얘기인 건데 네. 주말 사이에 숨가쁘게 돌아간 것 같아요. 이 이슈 정리 좀 해보죠. 먼저 일단 홍준표 전 시장의 메시지가 화제였습니다. 네. 청년의 꿈이라는 본인의 플랫폼에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라고 짧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1, 2위 아니니까 이번 대선에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표가 아니다. 라는 유권자들한테 이준석 찍어도 그 장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취지의 동력을 남긴 거거든요. 그리고 나자 이준석 후보가 바로 명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혀준 홍 전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홍 전 시장의 메시지를 명시적 지지 의사라고 해석을 한 거죠. 다만 정치권 선수들은 많이들 홍 전 시장이 이렇게 뭐 이준석 후보 한 명을 놓고 뭐 올인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들 뭐 금방 또 홍 전 시장이 다른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 어떤 그러니까 몸값 높이기 차원에서 얼마 전에 사실 뭐 청준표, 홍준표, 뭐 넥타이 고쳐맨 거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럴수록 홍 전 시장은 좀 더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차원의 계산이 있지 않겠냐라고들 많이 해석을 하고 있고 홍준표 전 시장의 옛 측근한테도 물어봤는데 뭐 홍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특별히 한쪽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어떤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는 차원의 행보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저희가 그 글 띄워놨습니다. 준표 형이에요, 닉네임이. 네, 홍준표 전 시장이 아마 그 청년의 꿈이라는 이 지지자들 플랫폼 안에서는 준표 형이랑 닉네임 쓰나 봐요. 이렇게 썼네요.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야, 하와이 특사단까지 가서 그 얘기 잔뜩 하고 정성을 들였는데 지금 하는 얘기가 이준석에 대한 투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어제 부글부글 했다면서요. 불쾌하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먼저 김문수 후보부터가 아니 미래에 대한 투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표가 사표다라는 취지로 돌려 말을 한 거죠. 예. 한동훈 전 대표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와이는 망명할 때나 가는 겁니다. 라고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을 직격을 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홍 전 시장의 메시지가 사실은 국민의힘이 기대하고 있는 단일화랑은 배치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논리가 이준석 후보의 표는 사표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가능하다라는 논리잖아요. 국민의힘의 논리가. 근데 사표가 아니라는 말은 이준석 후보 완주하라는 말이고 단일화
할 수 없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그동안 기분이 나쁠 수밖에 그렇죠. 없네요. 네. 다만 제가 좀 취재를 돌려보니까 최근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좀 단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포기의 목소리가 커진다고요? 사실 이거는 공을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아가서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 아니 이준석 후보가 뜰수록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나와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 표보다 네. 이재명 후보 표를 더 많이 뺏어갈 수 있다라는 해석. 당의 한 관계자한테 어제 물었는데 6대 4 정도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랑 겹치는 게 4, 이재명 후보랑 겹치는 게 6이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15%를 넘게 되면 국민의힘한테도 기회가 올 수 이재명 후보 표를 많이 뺏어가니까 국민의힘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고요. 이 지점은 사실 개혁신당의 분석이랑도 겹쳐요. 개혁신당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애초에 국민의힘 비토표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랑 더 겹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다만 민주당의 판단은 다릅니다. 이준석 후보 표가 이렇게 빠질 때 네.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면 김문수 후보 쪽으로 70%가 가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는 30%밖에 안 왔었다. 여론조사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 이준석 후보가 덩치를 키우거나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하고 무엇보다 민주당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일화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자꾸 이렇게 뭐 이준석 내란 세력이랑 단일화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단일화의 견제구를 던지면서 뭐 이준석 후보의 어떤 언급량 자체는 좀 유지시켜 주려는 전략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이준석 후보 뛰어라. 이준석 파이팅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저쪽이랑 만약에 손을 잡았을 경우에 그 단일화의 효과를 반감시키려는 차원의 메시지도 같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김준일 평론가. 예. 또 한편에서는 마지막까지 모른다.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 끝나고 나서 그날 밤에 그 밤 사이에 단일화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직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그때랑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안 한다고 했지만은 물밑에서는 어쨌든 접촉들이 있었고 뭐 이랬으니까 이게 딱 마지막에 이제 뭐 장제원 의원이 전체적으로 이 판을 주도해가지고 막 후보당 단판 짓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접촉이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요. 말만 오가고 있지. 워낙 이준석 후보의 이제 입장이 강경하니까. 김광 기자 얘기한 거는 수치로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3자 구도일 때는 이재명 46.6, 김문수 37.6, 이준석 10.4. 그러면요. 만약에 김문수하고 이준석을 그냥 단순 합치면요. 48이 돼요. 48.0. 그러니까 이재명의 46.6을 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가상 양자 대결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51.1, 김문수 43.9. 그러니까 이거 오차범위 밖이에요. 여전히 7.2% 포인트. 그러니까 예. 이게 이준석 후보가 이제 안 나오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6.3% 포인트 올랐는데 이재명 후보도 4.5% 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6대 4가 누군지 5대 5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오른다 지금. 이게 그래서 단일화가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현재 2등이니까 이기고 싶으면 본인이 더 올려야 된다 지지율을. 뭐 이런 얘기를 캠프 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에 이제 김광현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를테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라든지 이런 것도 이준석 후보 측에 조금 염두를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 이제 수직적 당정 관계로 인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대표 사실상 쫓아내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이런 거 좀 해결해 줄게. 뭐 이런 잘못된 것들. 거였어. 이런 의미인 거죠. 미안했다. 뭐 사실상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고 홍준표 후보는 그 전에 이제 얘기를 이준석 뭐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자 얘기하기 전에 내가 후보가 됐으면은 이건 단일화 됐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은
좀 그러니까 이준석을 좀 약간 밀어준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한동훈도 좀 견제하고 뭐 당내의 친윤도 견제하고 그렇다고 너무 지금 어떻게 이재명하고 뭐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좀 잠재우고 뭐 이런 건데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그냥 하와이에 계속 머무러라 그냥 네. 이런 분이 우리 대표였다니 막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약간 분노하는 분위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단일화가 지금 최종 사전투표 전에는 돼야 되는데 그 효과가 지금 이미 투표제 인쇄가 됐기 때문에 반감이 됐지만 그 전에까지 될 수 있을 것이냐. 예.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오늘 뭐 2부에서 내내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세 번째 이슈 일단 넘어가죠. 쌀 소고기 압박.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비관세 무역 장벽 문제를 해소해달라 공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규제까지 건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가 열렸는데요. 미국이 여기서 여러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한 걸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양보를 압박하는 거죠. 2달 전에 사실은 뭐 보고서를 통해서 비관세 장벽을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뭐 올게 왔다 이랬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쌀이랑 소고기가 대표적인데 일단 소고기 우리나라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고기 가공품, 햄 뭐 이런 것들은 원령이랑 관계없이 뭐 전면 금지가 되어 있고 미국산 쌀은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뭐 13만 톤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는 500%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때 한시적으로 협상했던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고 있냐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사실 이 장벽들을 우리 입장에서 허물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 특히 소고기는 이제 광우병 사태 이후에 뭐 이렇게 엄격하게 한 거기 때문에 뭐 만약에 커질 경우에 불매 운동 뭐 이런 식으로 번질 수도 있어서 뭐 걱정이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은 일단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도 주목해볼 지점이네요. 비관세 장벽도 다 철폐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자, 미국 이야기 잠시 후에 좀 더 이어갑니다. 두 분간 인사 나누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